돈을 버는 루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에 따라서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리고 그 전문성에 따라서 고급 노동력인지 초급 노동력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들은 일반인이니까 초급 노동력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장기인지 단기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초급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 다른 경험과 능력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고급 노동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고용이 되건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하건 내 시간을 팔아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 팔기 같은 경우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가공한 다음에 파는 것인지,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대신에 고객을 발굴해서 파는 것인지,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같이 기반이 없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일단 오프라인은 제껴야 돼요. 치킨집을 차리더라도 월세가 들고 돈 드는 게 엄청 많아요. 온라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뭔가를 가공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걸러야 됩니다. 물건을 따로 가공을 한다기보다는 생산자 대신에 고객을 찾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위탁 판매입니다. 둘째는 사입, 셋째는 브랜딩입니다. 위탁 판매라고 하면 물건은 그대로 생산자한테 있고, 제가 생산자 대신에 고객을 찾아가지고 공장한테 그대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보내라고 오더를 넣는 거죠. 사입이라고 하면 물건을 하나 살 때 하나 사는 가격이랑 예를 들어서 1000개 사는 가격이랑 가격이 다릅니다. 대량으로 사놓고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이득을 취한 다음에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마진을 얻는 형태인 거고, 브랜딩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물건을 기획을 하고 직접 만들진 않아도 돼요. 기획만 하고 이제 그것을 생산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파는 겁니다. 수입 수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거를 뭐 중국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국내 국외를 떠나서 일반인이 모두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콘텐츠 팔기인데, 콘텐츠는 유형에 따라서 글, 그림, 사진, 영상, 뭐 아니면 앱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작 방법에 따라서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재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목적에 따라서 재미를 위한 것인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복제, 복사가 매우 쉽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돈을 받고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웹툰 작가처럼 뭐 그림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사진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죠. 영상은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앱이나 소프트웨어는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리고 직접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남의 것을 다시 재가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남의 것을 재가공할 때는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건데, 그리고 재미나 유희를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나 웹툰이나 아니면 뭐 코미디, 재밌는 짤, 사실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들처럼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영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놀면 뭐하니 같은 재밌는 예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 유희를 줄 수 있는 콘텐츠는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내 소소한 삶의 지혜라든지 노하우 같은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따위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지적 재산권을 유념해가지고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나의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읍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보면 배너들 있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을 받고 하는 거고,
보시면 요런 배너 하나하나가 다 광고예요. 지금 회원수가 2천만 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중고나라의 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광고 하나하나가 정말 비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제휴업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게시판들을 이 업체들에게 대여를 해줌으로써 카페 운영자는 돈을 버는 거죠. 내 플랫폼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 그 사람들한테 뭐 괜찮은 자전거 있으니까 사보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의 부속품, 타이어라든지 수통 이런 거를 팔아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드린 4가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서 돈을 벌면서 먹고 살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